다음은 평생을 신장내과 명의로서 환자들의 곁을 지키시며 생명 연장의 길을 닦아오신 분입니다. 전북대 의대 명예교수이시면서 특히 새생명 사랑의 전 회장님으로서 소외된 생명들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 오셨습니다. 의학적 전문성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장 근본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고 계신 박성광 원장님을 모십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산부인과 의사는 아니고 내과 의사입니다. 그래서 의사로서의 그 낙태에 대한 그 입장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그 사람들이 되게 낙태를 오해하는가 하고 물어보면은 되게 첫 번째로 사회 활동이 지장이 있어서 한다는 사람들이 제일 많고, 그다음에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는 그런 분들, 또 임신 터울이 너무 짧다든가 혹은 계획되지 않은 임신이라는 이유, 그리고 또 파트너하고 관계가 불확실한 그런 이유들이 대부분인데, 의학적인 이유로 해서 엄마의 임신 후에 건강이 위협돼서 하는 낙태는 저는 100% 합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. 한 가지 이유, 엄마가 위험 오면은 낙태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 예로는 임신 중독증이랄지 그런 것은 태아 때문에 엄마가 고혈압, 출혈 이런 걸로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의학적인 치료적인 임신 중절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는데, 불행히도 이런 원인을 가지고 임신 중절을 하는 경우는 약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. 10% 정도에 불과합니다. 대부분은 그 오해, 제가 아까 나열드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임신 중절을 하게 됩니다. 제가 흔히 사회에서 특히 여성 운동가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잘못된 생각들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첫 번째로는 임산부는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태아를 낙태시킬 권한이 있다,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권한이 주어지기 전까지 여성이 자유스러울 수는 없다, 이런 얘기를 하는 거,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.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아무에게도 없습니다. 그래서 여기 우리 김길수 목사님도 지금 가지고 계시지만은 여기에 있는 이 배지가 프레셔스 피트라고 해서 귀한 귀중한 그런 발바닥이다 해가지고, 이게 이제 임신 12주 때 태아의 발입니다. 그래서 이 태아의 발에 있는 종문이, 지문이 아니라 종문이 이 사람이 80세가 될 때 종문하고 똑같습니다. 그래서 다시 말해서 12주가 되면은 이 모든 장기가 다 생기고, 그 장기가 이제 새로 생기는 장기는 없고, 장기가 이제 성숙해 성장해 가는 그런 과정만 남아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임산부가 태아를 마음대로 가서 이렇게 중절 수술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니, 이 태아는 임산부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같은 임산부의 몸속에 있지만은 태아하고 임산부하고는 혈액형이나 조직형이 다 틀립니다. 혈액형이 틀린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니? 임산부의 혈액이 태아로 들어가면 태아가 사망을 하고, 조직형 아니 혈액형이 맞지 않다면 하는 얘기입니다. 예를 들면 A형, B형 이럴 때. 그 다음에 조직형이라는 것은, 조직형이 틀리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? 우리가 심하게 상처, 화상이랄지 그런 상처를 입으면은 한쪽 피부를 떼다가 이 화상 있는 데다가 덮으면은 그 피부가 삽니다. 그래서 피부 이식을 할 수 있는데, 조직형이 틀리면은 그 피부가 죽습니다.
붙어 있지는 않습니다. 마찬가지로 태아하고 엄마는 그 태아가 엄마의 그 몸속에 있지만은 조직경이 틀리기 때문에 만약 피부 이식을 할 일이 별로 없지만 만약 이식을 한다면 그 피부를 갖다가 그 피부가 살아있지 못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엄마하고 그 태아하고는 서로 다른 개체입니다.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경우에는 태아는 죽고 엄마는 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태아는 또 그 제왕절개를 해가지고 산 예도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한 몸에 생과 사가 같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두 개체는 서로 다른 개체라고 의학적으로 봐야 됩니다. 어떤 사람들은 두 번째로 태아는 인간이 아니고 임신 부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 저기 제과소가 있는데 제과소에 그 조그마한 빵 조각이 있는데 그 빵 조각이 빵이 작은 조각이라기 때문에 빵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? 마찬가지입니다. 태아도 우리가 그 작은 생명체고 자기 몸을 자기가 그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지만은 작다고 해서 인간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. 그래서 태아가 스스로 반격할 수 없는 그런 생명체라는 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의미를 지닌 그런 그 나이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인간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.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것이 임신 중절 수술이 뭐 간단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. 물론 그 10주 내에 하는 중절 수술은 간단합니다만은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그럽니다만은 그게 여러분이 그런 합병증이 생기는 예를 갖다가 별로 보지 못하셔서 그런데 저는 그 많이 봐왔습니다. 감염이랄지 혹은 출혈이랄지 그 다음에 그런 쇠꼬챙이를 집어넣어서 빼내기 때문에 자궁이 천공돼 가지고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일 큰 그 합병증은 지금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임신 중절 수술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 이제 자기가 아이를 가지고 싶을 때 그 후유증을 해서 불임에 이르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. 그리고 드물지만은 그냥 가서 몰래 임실 중절 수술 하다가 그 사망한 경우도 그 몇 명 저는 봤습니다. 그래서 낙태는 절대로 그렇게 안전한 시술은 아닙니다. 그래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합병증을 다 듣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질 않고 전주 시내에서도 있었습니다만은 어떤 그 여성이 왔는데 임신한 여성이 왔는데 이 여성은 몸이 안 좋아서 영양제를 맞으러 왔는데 그냥 2층으로 올라가라고 해가지고 그냥 낙태를 하러 온 줄 알고 그냥 낙태를 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그 전주에서도 있었고 몇 년 전에 그 서울 지방에서도 있었고 그런 두 경우를 봤습니다. 이 낙태가 너무 만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젊은 여성 임신한 여성이 오니까 그냥 낙태로 왔는갑다 해서 생긴 그런 비극이라서 그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게 이렇게 임신을 하고 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낙태를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학교에서부터 철저한 성교육을 통해서 피임이라는 것을 잘 알려주고 원치 않는 임신을 아예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학생들이랄지 그런 사람들이 학생들이 여기를 임신을 하면 나면 되지 이렇게 간단하게 그 대학생들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.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이 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숙제를 내는데 달걀을 하나씩 줘요. 달걀을 이름을 갖다 써가지고 학생 이름을 써가지고 여학생들한테 달걀을 하나씩 나눠주고 그 달걀을 일주일 동안 잘 보관을 했다가 학교로 갔다가 선생님한테 제출하는데 어떤 조건이 있는 거니 절대로 이 달걀을 1m 바깥으로 두면 안 된다.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도 갖고 가고
잘 때도 그 갖고 자고 그 다음에 어디 학교 갈 때도 갖고 가고 그래서 항상 24시간 띄워놓지 말고 그 달걀을 잘 들고 다니다가 와라. 그러면은 깨먹는 학생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갖고 다니다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달걀 하나를 가지고 자기가 24시간 일주일 동안을 지내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너희들이 내기를 하면은 그 빽빽을 울어다니는 너희를 갖다가 가서 기저귀 채우고 그 다음에 전 먹이고 어떻게 그러고 하면서 이 10개월을 갖다 지내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. 그래서 절대로 중요한 것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런 임신을 했을 때 임신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여기 이렇게 와우 센터 같은 그런 데서 도움을 얻어가지고 낳고 입양을 시키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혹시 여러분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시달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없으시면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